저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은멸하고 그걸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압수물이 훼손된 점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될 쯤에 보고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고 현안 증거물품이 훼손됐어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담당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 어떤 방식 의대로 따라서 뭐 큰 생각 없이 그러니까 유실되는 걸로 판단하고 계신다 그렇게 알고 이거죠? 있습니다. 예. 그 수사팀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없애지 않았다. 고의 은폐도 아니다. 그런데 보고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분실 책임은 수사관에게 떠넘겼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요. 예. 그냥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사건의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거나 일반적으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수의 사례가 있는 거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희귀한 사례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희귀한 상황에 대해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의도가 개입했다거나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에 책임이 있는 자가 저렇게 오만한 언행을 청문회장에 나와서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정말 저 정도의 태도를 보이려면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뭔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마저 들어요. 저 정도 어떻게 그냥 만약에 본인이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저런 상황이라면 정말 미안해하고 정말 몸둘 바 몰라 하고 뭔가 어떻게든 이거를 해명을 하거나 어떻게든 여기에서 오해에서 벗어나려고 안절부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하고 내가 이걸 은폐할 거다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이 드는 모습이에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입니까? 이 실수, 본인은 뭐 고의 은폐 아니라는데 고의 은폐 아니라도 이 사건이 책임을 굉장히 크게 져야 될 사건 아닌가요? 어떻게 저런 행위가 나올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집에서 한국은행 관봉권이 나와서 다 깜짝 놀랐어요. 관봉권이 뭔지 몰랐다라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로 떠들썩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대답을 하느냐라는 반응이시고 어떻습니까? 먼저 저 발언 내용보다 네. 저 사람의 좀 태도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게 청문회 자리잖아요. 그냥 국회의원들 앞에서 증언하는 게 아니라 국민 앞에서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증인대에 나오면은 저기 증인석에 나오신 분들은 죄인된 심정으로 겸손하게 자세나 태도나 이런 것도 되게 조심하거든요. 근데 저분 봐봐요. 제가 이러고 방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봐 막 팔도 여기 책상에 이러고 있고 그다음에 고개도 이렇게 삐딱하면서 손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되게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이다. 저거는 지금 증인으로 나온 태도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분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은 수사팀장으로서 무능력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증거물을 보존해라라는 지시도 안 내리고 없어졌는데 보고도 안 했다. 왜 그랬느냐라고 조사도 하지 않았다. 무능력한 거죠. 저 사람 저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저 사람은 저 자리에서 해촉을 하든지 해임을 하든지 여러 가지 좀 징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저 사람과 담당 수사관들이 말을 맞추면 더 이상 뭐 밝혀낼 수는 없겠지만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고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저런 중요한 증거물이 사라졌다라는 것만큼은 뭐 많은 언론이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태도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꽤 있기는 그랬어요? 했습니다. 네, 뭐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든지 마이크를 뭐 세워놓는다든지 뭐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도 함께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제가 없앴냐고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예, 저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 누가 없앴냐고 물어보셨습니까? 제가 파악하기에는 압수계에서 압수물 대조하는 과정에서 감봉이 풀어져서 개수하고 영치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자리가 감봉권이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은멸하고 그걸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청문회를 보니까 저희 압수수색 수사관들 내려놓고
너네가 그러니까 증거 인멸했니 말았니? 그러니까 구속이 돼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수사 지금은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증인,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증인. 자, 증인. 위원장님 그러면 최재현 증인이 이걸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들어주시겠습니까? 증인. 마이크를 왜 그렇게 올리는 거죠? 마이크 조금 전에 어떻게 올려놨어요? 그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뭐 하는 자세요? 검사요? 검사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의원님 이 비닐에 싸져 있는 그 돈다발 어디 갔어요? 비닐은 어디 가고 띠지는 어디 갔어요? 그거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최재형 검사 아니에요?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거 알아야 될 사람이 최재형 검사잖아요. 답변을 하게 해주십시오. 답변 드릴 테니까. 내가 질의하는 장소예요. 이 돈다발이 어디 갔어요? 그걸 여러분이 돈다발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돈다발의 띠지를 분실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여기 와서 분실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저는 책임을 나와서 져야 되는 거죠. 사실관계를 물어보시니 사실관계에 대해서 답을 할 뿐이지 자, 제가 책임을 사실관계 회피하고자 답은 뭐라고 했다면 이 했어요?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폐기하지 않았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답을 했으면 됐고, 그럼 누가 그걸 폐기했는지, 누가 그걸 잃어버렸는지, 누가 그걸 버렸는지 확인하는 건 본인의 목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당시에 2025년 1월 8일 9일 대화를 본인의 목인데 그걸 확인했어요, 못했어요?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묻잖아요.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여기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치조하는 자리인가요? 지금 답을 드리고 있는데 왜 계속 말을 끊습니까? 강판원 피해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최재형 검사 아니에요? 예, 접니다. 그랬으면 여기서 자기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당시 수사팀의 팀장이었고 그 감봉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오롯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까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는 네 뭐 그만하겠습니다. 또 물어봐 주시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임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질의하면은 마이크 똑바로 답변하고 뭐라고. 최재형 검사 마이크 똑바로 놔요. 마이크도 제가 원하는 다음은 위치에 못 전현희 놓습니까? 이게 의원님의 그런 신문 자리입니까? 순서가 되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언론 보도도 막 그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다라는 거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냐면 어디서 또 칼럼에는 그 별 의미 없다. 그리고 그 사진 다 찍어놓은 거니까 거기서 그 띠지에 무슨 정보가 담겨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과 다르다. 그 거기에 뭐 일련 번호라든가 뭐가 있으면 그 사진에 찍혀 있다면 그것도 그 증거가 될 테니까. 그래서 뭐가 지금 쟁점인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 거는 문제인 건 분명하다. 왜 증거물을 그 다 장갑 끼고 그 하나하나 그 묻지 않게 지문이 묻지 않게 해가면서 다 잘 보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대로 보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묶었던 띠지가 없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그거를 보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보고서에 쓰면 되지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되나? 그것도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 관봉권 띠지의 그 증거로서의 중요성을 저는 잘 모르겠어 갖고 그 부분은 제가 좀 얘기하기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증거로서의 중요성은 특히 이제 비닐, 관봉권은 쉽사리 일반인들이 접하기 쉽지 않고 그 띠지나 스티커에 어디에서 돈이 몇 번 기계에서 나오고 담당자가 누구고 첼라 찍었는지 이런 게 찍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걸로 타고 들어가는 거죠. 돈의 어떤 이 말하자면 이력제처럼. 근데 사진을 다 찍어놨다면서요?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찍어놓은 곳과 그 일부 또 안 찍어놓은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비닐로 싸져 있으면 그 비닐에 틀림없이 어떤 지문들이 있을 텐데 그것 또한 또 폐기가 됐다는 걸 보면 건진한테 누가 돈 줬는지가 제일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나온 관봉권? 그렇죠. 이 관봉권은 예를 들면 국가기관이나
정보기관이나 아니면은 뭐 한학자 총재 뭐 거기도 복원한다니까 뭐 재력가들이나 여기에서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저는 건진한테 누가 줬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려면 이 수사와 압수를 하는 수사관들은 일선에서 띠지기까지는 사진 찍어놨는데 비닐은 사진 찍어도 지문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보존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 있고 다른 사람들 거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저 돈다발을 이 사람 저 사람 만지면서 왔을까요? 저 돈다발 비늘에 이 사람 저 사람의 지문이 다 묻어 있을까요? 저 돈다발은 받은 사람과 준 사람과 그리고 은행과 그 은행들 몇 개만 지문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저 지문에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갔고 누가 중간다리인지가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폐기했어요. 비닐을 뜯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비닐에 그게 남아 있었으니까. 이거는 2022년 5월 13일 날 건데 이것은 윤석열의 지문이 김건희의 지문이 아니면 건진의 지문이 아니면 누구의 지문이 남아있는지가 저 지문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말씀 주십시오. 수사 실무에 대해서, 기초수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전성배 씨 주거지에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하러 검찰에서 팀을 구성해서 간다. 부부장 검사가 팀장이었던 것 같은데 가기 전에 행정 서류를 만들죠. 압수를 어떻게 할 건지 압수 계획 보고서를 만듭니다. 아마 차장검사한테 팀장이 보고했을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압수할 건지, 인력은 어떻게 나가고 시간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나가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검사 특수팀을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수사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 비할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예요. 최초 쌀독에서 저 감봉권 있는 돈을 발견을 했으면 일단 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띠지 한국은행에서 나오신 분이 전혀 추적 단서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경험을 했는데 그 한국은행에서 돈 받아올 때 인계자가 서명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하는 모양이죠. 돈을 주는데 서명을 안 해요? 그럼요. 서명에 한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은행 본점에서 과장급이 한 명 나가면 보안팀에서 청원경찰이 나갑니다. 두 사람이 서명했거든요. 근데 뭐 간소화해서 한 사람은 뺄 수 있는데 반드시 서명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반드시 찾아낼 수 있고요. 이것은 검찰에서 몰랐다 그러면 이 사람들 수사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 전문적인 그 중거 집단이란 말이에요. 수술 집단은 의사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인 수사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 놓쳤다? 그리고 저 감봉권 이 비닐로 포장되어 있으면 이게 벽돌처럼 보이거든요. 이걸 이대로 챔버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챔버라는 공간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본드법이라고 있어요. 가스를 태워가지고 그 지문에 접착되게 해서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그 검은색 그 분말을 발라가지고 지문을 채취하거든요. 근데 이 기본적인 수사에 대해서 검찰은 경찰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대검에서 DNA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검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지문 인적사항 특정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경찰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이 수사를 할 때 증거물을 감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서울청에 협조 의뢰를 합니다. 만약에 안 그러면 대검에도 과학수사부장이 지검장이에요. 과학수사부장이 검사장입니다. 거기에 밑에 부속 인원이 200은 채 안 되지만 150명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특화된 과학수사팀이 있어요. 나와서 하거든요. 챔버에서 과학 수사해가지고 지문을 따가지고 경찰에 보내요. 경찰청에 보내면 과학수사계에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진 다 찍고 지문을 건네줍니다. 이건 기초수사예요. 이걸 만약에 안 했으면 건진이 민간인이잖아요. 건진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붙는 죄가 있어요. 형제처럼 붙는 죄가 알선수재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선수재가 붙었을 거고요. 알선수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입니다. 이거 수사 안 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 애초에 이건 지금 부부장 우리 최재형 검사 그 다음에 부장검사 박건욱 부장검사의 특수직무유기죄를 적용해서 이 사람 두 사람부터 입건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압수계 담당 그 수사관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계적으로 하는 건데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배운 대로 원칙대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았을 때는 저는 현금을 받았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비닐과 그다음에 띠지 관련해서는 별도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 이 사람들한테 뒤집어 씌웠는데 이 사람들은 저항할 힘이 없죠. 검찰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라 감히 대항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수사는 기초수사예요. 이 기초수사를 모르면 옷 벗으세요. 저 부탁드릴게요. 이런 사람들 수사하면 안 돼요.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관봉권 비닐팩과 랩핑과 띠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띠지와 스티커가 훼손돼서 질책한 거 아니에요? 검사가? 돈을 네 맘대로 왜 세냐고 했어요? 질책의 주요 내용이 뭐냐고요? 개수기 쓰지 말고 손으로 세라고 하셔서. 손으로 세라고 해서 지금 그걸 질책을 했다고요? 최재형 검사님. 1월 네. 9일 날 손으로 세다고 해서 질책을 하신 거예요? 수사관들을? 접수게? 네, 제가 오늘 출석하기 전에 그 지난주 목요일 날 그날 다뤘던 대화를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탄핵소추 들어가기 전에 2024년 11월 27일 공여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2024년 11월 29일 건지법사 전성배에 대한 힐구 주거지 확보를 위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그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건 자, 그러면 네. 됐습니다. 이제 그 증인은 그러면 그런 자금 추적은 나중에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문을 보존하는 조치는 왜 안 취했습니까? 지문을 보존하는 조치 자체가 별건 수사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대로 별건 수사 문제는 없죠. 아까 적극적으로 자금 추적을 시작했다 그러면 증인이 자꾸 말을 바꿔요. 즉시 자금 추적에 들어가면 별건 수사에 의심을 받는다라고 했지만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면은 증거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했으면은 아까 백혜룡 참고인이 소상하게 설명한 것처럼 챔버 공간에 넣어서 지문 예. 보존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그 거죠. 조치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모르시면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네, 열심히 범죄 마사지를 하는구나 장탄식이 나올 뿐입니다.